안녕하세요, 지인인 소장입니다. 마감 공사를 설명할 때 꼭 언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설계 단계에서 마감에 대한 상세 스펙을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건설사들이 시공 견적을 내거나 실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도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면요, 먼저 외부 마감이 표현된 인면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인면도입니다. 재료 표기를 볼게요. 외부 주 마감 재료가 크림 치장 벽돌이네요. 그리고 포인트 벽면은 목재 마감 방부목, 그리고 지붕 재료는 징크 마감, 그리고 유리는 로이 3중 유리,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요, 기둥 부분은 화산석 마감으로 되어 있네요. 정면도를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고, 우측 면도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재료는 징크 마감, 주 외장 재료는 크림색 치장 벽돌, 그리고 난간은 스틸 오픈형 난간, 여전히 기둥은 화산석 마감,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와 같이 재료 표기가요, 도면에는 보통 명사, 즉 일반화해서 표기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품명이 빠져 있죠. 예를 들어서 크림색 치장 벽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국산 제품부터 외국 제품까지, 장단은 300원에서 400원짜리부터 심지어는 2,000,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료 표기가 되어 있는 도면에는 보통 명사와 일반화해서 표기되어 있고, 제품명, 구체적인 제품명을 표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부 마감이 표현된 실내 재료 마감표 및 상세도도 한번 볼게요. 실내 재료 마감표 상세도입니다. 화면상 위에가 마감표이고요, 아랫부분이 상세도인데요. 이것도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같은 상가주택인데요, 2층 임대세대 현관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걸레바지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벽은 안티 스타코 되어 있고, 이제 거실은요 데코 타일, 바닥은 데코 타일, 그리고 걸레바지는 랩핑 걸레바지, 벽은 합지 도배지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통 명사화, 일반화해서 표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LG 제품인지 어디 제품인지 구체적인 제품명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도면은. 지금처럼 보통 도면에는 마감에 대한 상세 스펙을 펴지 않고 일반화해서 표기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시공사와 건축주의 입장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건축주는 좋은 것을 원하게 되고요, 시공자는 싼 저렴한 마감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익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상세 마감 스펙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건축주와 시공자의 갈등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의 예산에 맞는 상세 마감 스펙을 꼭 만드시길 권장해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좋아 보이는 것은 예외 없이 비싸죠. 불편한 진실은요, 건설 현장에서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입니다. 각각의 디테일이나 품질에 따라서 정확한 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그것이 마감재이든 시공 방법이든 말이죠. 그러나
건축주의 예산에 맞는 상세 시공 스펙의 결정은 보다 정확한 시공 예산을 산정하게 해주고 시공자와의 분쟁을 현저하게 줄여주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시공 시 가성비를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가성비를 높이고 싶으면 가성비가 높은 시공 스펙을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축주에게 위안이 되는 말을 하자면 비싼 마감재를 결정했다고 무조건 멋있는 건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수록 외장재와 같이 비중이 높은 마감재를 설계 초반에 일찍 정하고 설계를 진행하면서 다른 요인을 부각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멋있는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고 멋있고 가성비까지 좋은 건물을 원한다면 예산에 맞는 현실적인 마감 및 시공 스펙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디자인 원론에 집중해서 전문가와 설계를 진행하세요. 그러면 마감에 대한 상세 스펙의 사례를 볼까요? 스펙, 외장재, 지금처럼 마감 재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 또는 재료명, 그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명,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결정을 해야지 향후 시공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공사와의 분쟁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하죠. 이렇게 스펙을 정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스펙, 과도한 스펙을 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예산에 맞는 정확한 스펙을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해 놓으면은 내부 마감재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건 예전에 제가 직접 현장을 운영하고 시공을 할 때 그 당시에 설계사무소에서 제공된 스펙인데요. 이런 식으로 타일도 물론 자세하게 이렇게 에이전시 쪽에 땡땡 인터내셔널 전화번호까지 다 있죠. 심지어는 담당자까지 적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상세 스펙의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스펙에 대한 상세 결정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스펙을 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산 고민, 또 디자인 고민.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 스펙을 결정하는 것에 소홀하면은 나중에 시공사와의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시공 상세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